지금 엔비디아가 네. 좀 장전에 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견제 부분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미국과 중국은 원래도 좀 관세니 뭐 수출 제한이니 좀 밀당하는 뭐 둘이 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밀당을 하고 네. 이제 좀 심했잖아요, 그게. 근데 이번에 딱 집어서 이 특정 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 기업 2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직후에 나온 조치라서 결국에는 맞불 작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 중국 네. 쪽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조치를 반차별 조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국 반도체와 AI 산업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좀 반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절대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맞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 네. 이렇게 되면 양국 간의 기술 전쟁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술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그런 갈등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 등 이런 부분들 하는 것도 같이 있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 지금 한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쵸, 한번 저희 함께 살펴보는 게 살펴볼까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이 엔비디아 지금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하면서 그쵸. 2020년에 인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협상 중에 엔비디아 제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오픈 AI 관련된 거 얘기하면 아이온큐였죠. 얘기를 하면서 멜라노스를 인수했다 엔비디아 네. 생태계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차별 금지 조건을 아, 불이행했다. 네.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했다 요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AI 칩 수출 제한에 추가적인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러한 부분이고 네. 지금 계속 약간씩의 등락은 있지만 그쵸. 2% 정도 맞아요. 하락하는 하락을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수나 AI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TI나 온세미컨덕터의 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까지 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의 발목 잡기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건 하겠다는 거는 중국 이 반도체하고도 연관이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 거는 네. 그건 뭐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인정을 하겠죠. 네. 그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사실 계속 괴롭히고 있긴 네.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립도를 좀 올리려는 거랑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기술력이 높은 게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둘 다 뒤쳐져 있다면 기술력이 높지 않은 것부터 네.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좀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미국이 계속 뭐 수출도 잘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 지어놨는데 거기에다가 반도체 장비 들어. 장비 못 넣게 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히는 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자꾸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괴롭혀서 못하느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게 뭐 네. 당장에 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움직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중국 AI 관련된 네. 주식종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보다 조금 없는 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따라갈 여지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력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미국의 어쨌든 모든 자본과 기술이 다 집약되어 온 게 네. 엄청나게 길게 지속이 됐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를 가지고 싸우고 있긴 하지만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다 만들어주고 네. 미국은 R&D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술은 사실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는 제조업을 갖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기술력을 올려야 되고 아마 그런 노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표면화되는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죠. 아까 중국 주식도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지금 오늘 삼전하고 하이닉스 다 좋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모습도 그것 때문인데 만약 이런 이 치고받기식 밀당 네. 또는 진짜 서로 때리고 네. 펀치를 주고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글로벌 전체로만 놓고 보면 바람직한 상황은 네. 아니겠죠. 최대 효율을 달성하려면 분명히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 전담하고 네.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 전담해야 되는데 진짜요. 그렇죠. 설계하는 사람이 만들 거도 할 건데 그럼 그럼 이제 만드는 사람이 그럼 설계도 해볼까 어. 이런 식이라서 어쨌든 이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10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돈을 나라마다 많이 뿌렸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음.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공급망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던 게 좀 하나씩 끊어지고 있는 네. 과정 중 하나라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다. 아. 그러면은 만드는데 단가 올라갈 거고 비효율성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할 거 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이라면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는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요할 텐데 위협 요인도 분명히 있고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부터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거도 이제 그쪽 일관도로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나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기술력이 엄청나게 HBM 이런 네. 것들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차 벌어지는 것만 담보가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문제점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사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이 네. 많이 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릴지 아니면은 뭐 장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갖다 넣을지. 저번에 금지 조치 받은 다음에 유예 기간 120일 줬거든요. 그 안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안 되면은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위험 요인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이제 자립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경쟁사들 이전에는 우리가 엄청 경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들이 이제 경쟁에 좀 뛰어들게 되면은 경쟁 더 치열해지면서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네. 연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주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AI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어우 힘들. 미국이 좋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저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옥둥이 분들은 이 간략하게 그리고 맞아요. 딱 이게 좋다 이런 살짝 티 같은 그런 저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좋은 건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건 미국이 알겠습니다. 좋다. 뭐 머리 아픈 거는 뭐 트럼프나 시진핑 두 분이서 좀 알아서 해주시고. 저희는 네. 일단 미국 주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두고 있는데 또 이 고위급 무역 회담을 또 앞두고 네. 있잖아요. 이 양국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나 제재를 하고 좀 보복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좀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일차 끝났는데 사실 뭐 엄청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관세 협상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음. 이제 다 갔는데 트럼프 갑자기 자기 SNS에다가 막 올리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우려하던 것보다는 결과가 그래도 잘 네.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으르렁 대는 게 이콜 무조건 파국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최근의 경험을 통해 일단 요거는 알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협상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좀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기대를 하고 싶고요. 네. 일단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어쨌든 협상을 잘 타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좀 행복회로를 돌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진짜 싸우려고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복을 주고 받는다는 건 사실 협상을 할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은 사실 아니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좀 행복 회로를 좀 돌리고 싶고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협상 주도권 잡고 싶어서 서로 이제 펀치를 날리는 네. 과정이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만약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미친 거 없다라는 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지지를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두 주체 모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포석으로 좀 깔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엄청 완전 파국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몸은 큰 두 사람이 네. 막 몸은 막 이러는데 하는 거 보면 결국 둘이 악수하고 포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유치해서 유치원생 같아요.